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름잡으며 예능 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데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그녀를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의혹들은 그 종류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가십거리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번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도덕, 그리고 법치주의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묵직합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진흙탕 싸움 같은 법적 공방부터 시작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 무면허 의료 시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는 사생활 폭로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나래 씨에게 제기된 4가지 핵심 의혹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보고 이 사건이 시사하는 연예 권력의 그림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입니다. 최근 법원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률 문외한이 보더라도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 즉 매니저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매니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 정도의 톱스타라면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의 법률 조력을 받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로펌을 상대로 한 힘없는 매니저들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갈등이 발생하면 이면 합의를 통해 조용히 덮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법적인 강제 조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박나래 씨 측이 합의를 거부했거나 혹은 매니저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과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가 법정에서 적이 되어 만나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 파헤칠 문제는 사회적 윤리의식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입니다.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박나래 씨의 자택 등 비공식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시술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사 이모는 자신을 유명 병원의 성형센터장이자 교수라고 사칭하며 부유층과 연예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탐사보도팀의 팩트체크 결과 대한의사협회 등록 명단은커녕 해당 병원 어디에도 그런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짜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이 주사 이모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 마주친 남편은 부인의 신분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직업. 이것이 바로 불법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시선을 피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에게 그것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여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과거 프로포폴 사태 등 연예계 약물 오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나래 씨의 이러한 선택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중의 분노 버튼을 가장 강하게 누른 세무조사 및 추징금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박나래 씨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그 결과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최근 몇 년간 방송과 광고를 휩쓸며 추정 수익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운영 방식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어머니를 기획사의 임원으로 등재시킨 후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공 경비 계상 수법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척하며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세금 추징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탈세 의혹 규모가 2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추징금 몇억 원을 내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조차 꼼수로 피해가려 했다는 비판에서 그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진정서에 담긴 차량 내 성적 일탈에 관한 폭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 남성을 태운 뒤 운전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애정 행각 및 특정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공간은 매우 폐쇄적이고 좁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매니저는 원하지 않아도 백미러를 통해 혹은 소리를 통해 그 상황을 생생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행위 도중 흥분에 못 이겨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의 물리적 행동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의 시트를 발로 차는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 미수와도 같은 행동입니다.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생명의 위협을 동시에 가한 이 사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직장 내 괴롭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던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 뒤에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태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싼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를 4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보여주는 신뢰의 파탄, 무면허 의료시술이 보여주는 준법의식의 결여, 가족 명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이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까지. 이 모든 사안들은 개별적으로도 치명적이지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기는 물거품과 같아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인격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박나래 씨 개인에게는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연예계 전체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스타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될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